국감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예, 국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단수다, 뭐 아니면 경선이다, 네.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늘 면접이 있었고 1시에 면접이 있었고 네. 면접 끝나고 나서 결론은 이영풍 네. 후보, 그러니까 전 KBS 기자, 그 다음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박민식 네. 예비 후보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 아마 예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유 빨리 단수 줘야 되는데 왜 굳이 경선을 또 하냐 뭐 이제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일단 서민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선 결정? 뭐 저는 이렇게 한 명을 뭐 컷오프 시키는 것보다 저는 경선이 네. 좋았고 사실 전 대구시장도 그렇게 컷오프 시킬 게 아니라 경선을 했었어야죠. 아하, 당연히. 선택권을 보장하자. 그럼요. 그러니까 예.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경선 컷오프 시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두 분 경선 좋고요. 뭐 둘 다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 이제 멸콩 계시는 분들은 더구나 이제 이영풍 기자님 더 좋아하는 분이 많을 것 많죠.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KBS에서 혼자 1인 시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리 보수 쪽에 그 투쟁력 없는 보수의 투쟁을 거의 홀로 이끌어오신 분이 사실 이영풍 네. 기자님이시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KBS 복직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정치인의 삶으로 이제 돌아오시고 유튜브 하시면서 그 우잘싸라는 그런 맞아요. 그 유튜브로 제가 지금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그 정말 언론 쪽에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도 좀 뭐라고 할까 좀 한동훈하고 싸우는 그런 유튜버가 하나 네. 생겨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영풍 기자님이 사실 진짜 완전 의리남이에요. 태소남 네. 스타일이라서 이제 지금은야 뭐 경쟁을 하지만 경선이 됐으니까 네. 뭐 경선에서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국감에 남아서 네. 후보 돕겠다. 네. 박민식 후보 돕겠다. 만약에 지더라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저는 뭐 이번 경선이 굉장히 선의의 경쟁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선하면 또 컨벤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막 그 레거시 미디어들 그 재래식 언론들이 네. 한동훈 얘기하기 바쁜데 네. 대체 누가 한동훈에 관심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경선하면은 어쨌거나 경선 보도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경선에서 나왔던 후보들의 어떤 발언이라거나 네. 이제 후보들의 어떤 워딩들 보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주일 동안 어쨌거나 한동훈 씨보다는 우리 후보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영풍 기자님 이번에 정말 저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사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예. 컷오프 당할지 뭐 이럴까봐 되게 마음 졸였는데 예. 그래도 경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경선 아마 여론조사로 하는 건가요? 아마 이제 룰 자체는 제가 확인을 직접 못 해봤는데 통상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멸콩 TV 사람들의 그 정말 한 표가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제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보궐 지역은 해당 보궐 지역의 이 책임 당원들 중심으로 할 거라서 북갑의 책임 당원이 한 4,6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갑에서의 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4,600명 우리 책임 당원들의 어떤 여론의 향방을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는 뭐 사실 우리가 뭐 여러 장치들을 둡니다만 일단 전국 단위로 전화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후보가 일찌감치 좀 확정이 되면은 네. 한동훈과 그 후보 간의 뭐 단일화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거든요. 이거 되게 피곤합니다. 사실 지금도 한동훈이 뭐라고 단일화를 하니만이 그런 얘기를 하냐. 무공천 얘기하고 뭐 단일화 얘기하고 할 건데 어쨌거나 우리 후보 간 경쟁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후보들 간의 이야기가 또 메인 하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보들도 오늘 박민식 장관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일화는 패배자들이나 얘기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거나 우리 경선 과정에서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 좀 쟁점이 되고 어떤 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일단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누가 더 잘 싸울 것인가 뭐 이거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 예. 화두가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 한동훈 측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뭐 북구갑에 공천하지 말라 네.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막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한동훈이 정말 인간이라면은 네.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할아버지 적당히 하세요. 내 힘으로 할게요. 뭐 이런 말을 해야 이게 사람이야. 그런데 네. 한동훈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 뭐 살면서 그 대구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다가 부산 북구갑 딱 나가기로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나이 드신 분들 화력으로 지금 뭔가 하려는 자기 힘을 하나도 안 하려는 네. 그런 사람. 최소한 조국은요. 자기 출마하니까 저기 민주당 후보 내지 말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조국보다도 못한 게 사실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오직하면 그 한동훈
한동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49%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56% 나왔어요. 56%? 그러니까 부울경에서는 나오지 말라가 56%입니다. 야, 거기서 49에서 더 올라갔구나. 해냈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좋게 본다가 24, 안 좋게 본다 출마 56. 근데 여기서 트리플 스코어 거의. 근데 예. 어쨌든 한동훈하고 우리 국민의 지금 이제 한동훈하고 우리는 네. 이미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 우리는 이재명과 더 잘 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이미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고수도 아니에요 한동훈은. 얘는 어떻게든 그냥 뭐 입만 좀 털어가지고 자기가 대권을 잡는 고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국민의 복당하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향점이 달라. 그래서 저는 예. 한동훈하고 단일화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일단 경선이 되면서 긴장 상태가 되니까 네. 사실 이게 사람이 좀 안일해지고 내가 후보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합집산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누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누구랑 통합을 해야 되고 뭐 단일화를 해야 되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확률이 있는데 네. 경선 과정에서 경쟁이 붙어버리면은 네. 그건 아니다. 한동훈이랑 단일화하면 안 된다. 배신자다 이렇게 또 당원들에게 또 소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어찌 보면은 한동훈과 자연스럽게 상극기가 되고 우리 후보들이 또 이제 메인스트림에 서면서 또 주목도가 올라가고 네. 컨벤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선된 거 정말 나쁘지 않다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경선이 좀 이렇게 뭐 음. 조금 더 많은 지역구에서 되는 네. 것도 사실 괜찮다고 예, 생각했는데 또 공업이 되잖아요, 이슈가. 그러니까 이슈가 예. 되죠.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기 네. 김경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김경진 전 의원이고 네, 예, 전라도 사투리 쓰시는 그분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분 알죠, 알죠. 말 예, 재밌게, 예, 알죠. 말 재밌게 네네네.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한동훈 보니까 한동훈 뭐 얼굴 초췌한 거 보니까 눈물 난다. 이걸 페이스북에 예? 썼더라고요. 진짜. 아니, 지금 있잖아. 와, 우리는 진짜? 예. 지금 있잖아. 지방선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노력하고 있는 이거 다 여기에 관심을 우리 갖고 당의 있는데. 전 의원이시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예. 전 의원.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동훈 지금 얼굴 지금 걱정할 때냐고. 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뭐 배현진처럼 대놓고 한동훈 따라다니고 이런 애들 나중에 네. 다 끝나고 다 징계해야지. 그렇죠. 야, 근데 진짜 우리 당에 네. 참, 제가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무너지는 조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구성원들, 개개인들의 면면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 2번 당한 게 정말 우연이 아니다. 배신자들을 오히려 추종을 하고 치켜 세우는 걸 넘어서 거의 무슨 사이비 교주예요. 뭐 예수 재림도 아니고 한동훈 때문에 뭐 지지율 오르면 다 한동훈 덕분이라 그러고 떨어지면 장동 대표 때문이라 그러고 대체 정체가 뭡니까? 한동훈처럼 살면 참 인생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된 거 론스타 같은 거 잘 된 건 다 지덕이고 무슨 뭐 총선 지고 나쁜 건 다 뭐 윤 대통령 때문이고 장동 대표 때문이고 그러니까 예. 총선 사실 패배 지분 중에서 사실 장동혁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공천 잘못한 것도 100%에 100% 한동훈 굉장히 때문이 많잖아요. 예,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총선 진 건 비대위원장 잘못이 100%입니다. 100%.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 한빠들은 지금도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108석이라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당은 역대 양당 선거에서 네. 100석 미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그런 게 나와. 더구나 여당 선거에서는요. 여당 선거에서 108석을 그 미만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수도권에서 그때 더 질 수 어이가 없을 없네. 정도로 참패를 했고 영남에서 많이 해서 네. 108석 된 건데 거기 한동훈 지분이 어딨냐고. 더구나 한동훈은 뭐 그때는 조금 낮지만 어쨌든 영남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후보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지난 총선 때는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ARS 기준으로는 45%까지 갔어요.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계산이 나와요. 170석 그러니까.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이잖아요. 네. 그때 20%대였거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나서가지고 152석 했어요. 2008년. 그러니까 대통령 탓하는 것 자체가 무능력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네. 그때도 사실 지금 딱 조선일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조사 다 올랐는데 무슨 뭐 MBS만 15% 난리 났다 그러면서 진짜 저는 무슨 사이버 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지율 조사 하나 딱 뜯어가지고 일면에다가 난리 났다. 장동영 물러나라. 거름이 되라. 이따위 소리나 하는데. 만약 한동훈이 예. 만약에 그때 이제 뭐 민주당이 탄핵한다 그랬을 때 네. 이 108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네. 지금까지 2년 넘게 탄핵 반대를 계속하고 있었다. 예. 난 그랬으면 한동훈 인정해. 우리 지금 그럼 우리 집권 여당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집권 여당이지. 예. 근데 그거를
두 번째 만에 네. 그냥 친한 개들이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네. 늘 말하지만 김재석 같은 경우는 태권도 막 하는 태권도도 했던 애가 네. 자기 집에 누가 칼 놔뒀다고 무서워 아내가 운다 이러면서 탄핵 찬성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아유, 한바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같으면 거기서 10번 넘게 반대할 거 네. 통과 안 시킬 건데 우리는 2번 만에 겨우 통과가 됐어요. 네. 너무 그래서 뭐 한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실 더 이야기하는 게 끔찍할 정도로 너무도 안 좋은 기억인데. 네. 근데 뭐, 하나 뭐 물어볼게요. 안쓰럽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근데 우리 비례대표 중에서는 뭐 출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동훈이 뽑아서 네. 자기 똘마이들을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비례대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왜 지자체 선거 그런데 안 나가 왜? 그런데 좀 나가거나 의원직 그만두고 뭐, 좀 나가지. 자기 표가 없잖아요. 자기 표가 없지 아니 않습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어쨌든 훌륭한 사람인데 인지도를 예. 못 쌓아서 인지도 쌓고 이제 좀 뭐 큰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초선의원도 조금 하다가 나가는데 왜 비례대표는 지금 아유. 불쌍히 안 나가? 아유, 교수님, 우리 당 비례대표들은요, 네. 오히려 자기 비례대표인 게 무기예요, 무기. 제명시켜봐라, 나 의원직은 안 날라간다. 약간 요런 스타일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차기 이제 우리 그 총선 당권 틀어진 전당대회 내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저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비례대표 당원 순번제 해야 돼요. 아, 자꾸 근본 없이 당대표가 무슨 뭐 인재영입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아무나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아니 그러면 표라도 가져오든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능답체 뭐 상징성 있는 뭐 인지도가 있거나 그렇죠. 진짜 무슨 인물들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야 이 사람들 덕분에 표 더 얻었다 이러면 내가 말도 안 해. 근데 이번에는 무슨 당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쫙 깔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가 45% 나왔어요 득표율이. 어. 근데 비례대표 36% 나왔습니다. 왜 뭐냐고 9% 어디 갔냐고 9%.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당에 기여도 한 적도 없고 우리 당이랑 맞지도 않는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표 버려가면서 공천을 합니까? 바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네. 그 앞으로는 비례대표 2번 연속은 절대 안 준다는 원칙을 세워야 돼. 자기가 좀 말도 안 돼. 자기 에휴. 이뻐한다고 2번 연속 비례대표를 주는 그런 공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렇죠. 용해인을 욕할 수가 없었잖아 그때. 비례 2번 받을 정도로 일 잘한 사람이면요. 네. 굳이 비례로 2번 안 줘도 어딘가 가서 당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 인지도 쌓았으면 딴 데 가서 어딘 훌륭한 일 할 수 있을 텐데 왜 비례대를 2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당원분들께서 비례대표 딱 명단 깔아요. 이제 지원자들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 중에 딱 1차 필터링만 하는 거예요. 한 30명 뽑아가지고 순번 매기라고 하는 거죠. 1등부터 10등까지 무조건 당선권에 넣는다.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 그런 거고 그렇게 뽑혀야 감히 제명시켜봐라. 나 징계 받겠다. 나 북값 가서 한동훈 돕겠다. 이따위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김혜지 예. 이분이 이제 전장현의 그 행태, 전장현이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끼치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전장현과 싸울 사람이 김혜지밖에 없는데 김혜지는 전장현을 안 싸워. 가서 무릎 오히려 꿇었죠. 무릎 꿇었지. 싸우기는커녕. 그럼 우리는 김혜지를 왜 뽑은 겁니까? 김혜지나 한지아를 가지고 진짜 이재명을 같이 공동 검색해 보세요. 그 두 분은 이재명을 욕하지 않아요. 거의 네. 욕한 적이 없어요. 뭐 내가 말 아끼겠습니다. 누구랑 대체 그 두 분은 대체 누구랑 싸우시는 겁니까? 우리 당이랑 싸우잖아요. 그렇죠. 저 김혜지 의원한테 고소당했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뭐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근데 뭐 고소도 뭐 제가 진짜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 고소한 게 내가 자기 그 법안 비판했다고. 그 법안 그 그거- 장기 적출 법안이잖아. 그거. 그게 무슨 뭐 아니 뭐 이게 창기적출법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네.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비례대표들 지금 하는 게 없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얘기로 돌아올게요. 한동훈. 그 한동훈 씨가 지금 뭐 북갑에서 열심히 지금 설치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20%대 gat혀 있습니다. 어제 이제 KBS에서 또 나온 그러니까 지역 KBS에 조사를 한 게 있으니까 있는데 보니까 하정우가 한 31% 나왔어요. 네. 하정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민식 후보 25% 한동훈 24 이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네. 한동훈은 양자로 조사를 하든 다자로 조사를 하든 네. 출마에 대한 그 찬반으로 조사를 하든 20%대 딱 초반 이상을 못 넘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 그만큼 딱 20%대 말고는 비호감도가 압도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이 대구에서 출마하지 못한 이유가 네. 대구 소문시장 갔더니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 욕창 먹었어요. 그래서 대구보다 여당세가 더 약한 데를 고른 게 부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일단 아니 보수당 소속이었던 사람이면 당연히 보수 쪽에 표를 얻으려고 그러고 아니 국힘에 보면은 저기 원외위원장 중에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왜 그 뭐냐 대구에 안 못 나가고 왜 네. 거기서 거기 있냐고. 저는 부산으로 도망간 것부터가 일단 저는 한동훈은 보수가 자기를 상당히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뭘 잘 모르는 그러니까 매스컴 조선일보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이미지 뭐 네. 공부 잘하는 나이든 뭐 그 있잖아 할아버지한테 이쁨 받는 손자 이미지로 지금 다 가는 거야 한동훈은 지금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실제 그 손자가 공부를 잘하냐? 공부도 못해 뒤지게 못해. 지난 총선 때 그 성적표가 D-야 D-. 네. 뭘 갖고 어필할 거냐고. 가는 데마다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거는 여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뉴스에 한동훈 이름이 올라오는 딱 빈도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돼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저는 예. 물론 이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정성호가 했던 거에 한 3분의 1만큼만 했으면은 그렇죠. 저는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욕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진짜 감옥 가 있겠죠. 법무부 장관 똑바로 했으면은. 뭘 한 거냐고 뭘. 그러니까 뭐 정성호는 좀 뭐 초법적인 짓을 많이 하지만 네.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떻게 독려해서라도 뭔가 아니 검사가 150명이 문재인 이재명 수사에 나섰는데 우린 누구를 가뒀지? 네. 아무도 가둔 사람이 없어 우리. 문재인 맞습니다. 지금도 감자 갈고 있어요. 진짜 감자밭 내고 그렇죠. 있다니까. 네. 이게 뭐냐고. 아니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지금 발 뻗고 있는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네. 진짜? 그래서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좀 미안해야 한다니까. 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 수치심을 알면 저러고 안 살겠죠. 아무튼 그래요. 대구가 만만했는지, 그러니까 네. 대구보다는 북값이 부산. 만만했는지, 그렇죠. 예, 감히 이제 북값으로 또 가가지고 북값을 살겠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또 이제 서울 강남 삼성동에다가 변호사 등록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기망을 하는 건데, 네. 그리고 구포초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 보셨죠? 하정. 그 구포초에서 시민 한 분이 한동훈한테 아. 여기가 어디라고 아. 우리가 만만하나 이러고 이제 항의하시면서 아, 네. 타워 팰리스 사는 놈이 이게 또 네. 직격을 하셨거든요. 네가 보수냐? 민주당 이중대지 이렇게 또 직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 거기 있자 한동훈 씨가 그러면은 그냥 보통 정치인도 그냥 듣잖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네. 한동훈 씨는 또 특이해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오. 그러더라고요. 아주 도발을 오. 하더라고요. 유권자를. 예. 그 상처 입은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 더 한 번 더 하면 울어. 거기서.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고만해 고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뉴스에 뭐 탄압받는 한동훈 네. 이렇게 갖고 하려고 뭐 상대를 또 이제 극우로 몰겠지 또 이제 아이고. 극우한테 탄압받는 이 이미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뭐. 네. 아, 여기 저 몰랐네. 저 삼성동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어요? 그 삼성동에 있는 뭐 다함인가 뭔가 야. 하는 또 이제 그 법무법인에다가 네. 변호사 등록을 했더라고요. 와. 국값을 위해 살겠다더니 그러니까. 왜 강남에다가 그 강남 파락군이 무슨 국값을 위해 살겠다 하나만 하라고 예 아니 그래서 저렇게 시민분이 항의하셨는데 네. 근데 저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네. 교수님 그냥 담백한 팩트예요. 진짜. 그잖아요. 정말 너무 타워팰리스 하면 저게 왜 온 거야?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이 대구 가서 열심히 그 서문시장 침바르다가 느닷없이 북구 나온다고 해놓고 북값 나온다고 하자마자 삼성동에 변호사 등록하고 정체가 뭡니까? 변호사 나중에 이제 할 때 뭐 이번 떨어지고 변호사 할 때 네. 좌파 우대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좌파 20% 할인해 준다 뭐 이러지 않을까? 네. 왜냐면 좌파들이 한동안 더 좋아해요 보수보다. 보수는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 씨가 네. 조금 당선 가능성 높일 거였으면 차라리 어디 뭐 개항을이나 뭐 네. 제가 개항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한동훈 씨의 이 좀 약간 지지층들이 저도 생각한 게 네. 한동훈이
진짜 뭐 당을 위해서 뭐 하겠다 그러면 네. 개항을 해 나간다고 해야지. 아, 그때 그럼요. 예전에 네. 원희룡 후보가 진짜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진짜 박진감이 진짜 넘친 피터지게 싸워서 그쵸. 그때 9% 정도 차이로 엄청 좁혀놨어요. 네, 예. 굉장히 좀잘 싸웠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거기서 이제 뭐 나오거나 뭐 그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네. 이제 뭐 그래 한동훈이 뭐 잘해라 할 수 있잖아. 예. 근데 세상에 영남 가서 비벼서 결국 영남에서 나간다. 야, 진짜 대단하네 진짜. 참 추하죠. 네. 저는 정치를 이렇게 하는 사람 참 처음 보는데 우리 북갑 주민들께서도 너무 현명하셔가지고 네. 네, 지금 격렬한 항의도 항의지만 네. 이 지표 자체가 무슨 뭐 종편에 하루 종일 이렇게 그 기사 실어다 주는데도 네.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요. 그러니까요. 장해찬 부원장 제가 이게 허락 받고 얘기하는 장해찬 부원장 아픈 네. 역사지만 그 여론조사 28% 막 나오고 그랬어요. 60% 넘었는데. 아니, 그 그때도 뭐 삼자 구도에서 그쪽 뭐 우리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뭐 저 마지막 무소속일 때 28%. 그렇죠. 무소속으로 28% 여론조사. 근데 네. 사실 실전으로 가니까 정현욱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지. 정현욱이 우리가 1번, 2번 중에서는 국민의힘 어쨌거나 한석 밀어줘야 되니까 네네.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 표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뭐 당연하게도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한동훈 찍겠다보다 박민식 후보 찍겠다. 일단 뭐 이영풍 기자가 아직 여주 등장 안 했기 때문에 네. 박민식 찍겠다가 2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뭐 언감생심 5대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동훈 씨가 이게 그 완주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 해가지고 내가 네. 우리 그 하정우 사실 지가 안 나왔으면 되는 건데 네. 굳이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 해줘가지고 우리 박민식 장관 당선됐으니까 이를테면 뭐 이영풍 기자 당선됐으니까 나 복당시켜달라. 그러니까. 아마 이럴 것 같거든요. 단일화도 아마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이게 단일화 여론을 좀 해갖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저기 또 그거 잘하잖아요. 뒷공작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뭐 그러니까. 어디 시장 후보가 됐건 뭐 어디 부산 국회의원들이 됐건 뭐 시당위원장 막 이렇게 뒤에서 소삭질 해가지고 네. 속된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가 그 후보 단일화 해줄 테니까 그렇게 좀 물밑 여론 좀 만들어 달라. 네. 대신 내가 이번 선거 어떤 부산 선거 승리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공치사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뻔히 읽히죠 한동훈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 변호사 사무실을 황급히 만든 이유가 이제 올해 10월 되면 검찰 해체돼가지고 그때 예.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거든. 아. 그래서 미리 이제 열어놓는 거지. 네.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 명분으로 사실 좀 많은 것들을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가 정치자금 집행을 할 때도요. 네. 용역 줄 때 이 사람의 어떤 타이틀과 분명한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변호사들 법률 관련된 수임건들은 이게 액수의 한도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한동훈 씨가 변호사 개업한 거 아닌가, 등록한 그렇죠. 거 아닌가. 그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한동훈 토크 콘스터가 79,000원으로 예. 되게 비싸게 받았잖아요. 그거 나중에 수임료도 엄청 비싸게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선관위 다 조사해야 돼요. 그 1인 사업자인데 그 누가 그거를 다 그러니까. 가져갔는지. 예. 영원도 수익 내지 못했다는데? 그거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아마 한동훈 씨가 출마 공식화하는 순간 바로 선관위에 고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씨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좀 진상처럼 많이 하니까 얘기할 수밖에 네네. 없었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하나의 또 약간 인성 논란이 있는 후보가 있죠. 우리 하정우 하정우. 후보.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저는 살다가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이랑 악수한 다음에 손 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너 손에 네 손 더러워. 요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딴 데서 얘기했는데 이제 예. 우리 의사들한테 이제 하는 게 의사들은 환자가 들어왔을 때 손을 씻어야 돼요. 네. 손을 씻으라 그래요. 그리고 환자가 나간 다음에 손을 다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환자가 들어와서 환자를 보고 진찰하고 환자 앞에서 손을 씻으면 환자가 나를 더럽게 생각하나라고 할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절대 환자 나가기 전에 손 씻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환자가 오히려 새로 들어왔을 때 너를 위해서 씻는다. 그렇게 씻으면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정치인이잖아. 더구나 정치인은 악수가 네. 체질이어야 되는데 저거는 이거 털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걸 보고 나중에 하정우가 조금 뭐 자기가 그 손이 저려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리면 저렇게 닦나? 저리면 아니, 저렇게 하나? 보통 절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무르죠 사실. 그렇죠, 보통 그렇죠. 절이다 그러면요. 네. 아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빼거나 그때 네. 아파서 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액션이 근데 저건 누가 봐도 네. 아유 약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갑이 더럽다고 생각한 거가 아닐까? 아이고 근데 우리가 근데 저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네. 선출직 정치인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어떤 구포 상인들의 어떤 손이 네. 지저분하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는 거라면 표 받을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뭐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요. 예. 하정우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고. 괜히 그 하정우라는
뭐 국민 배우를 또 우리가 또 괜히 좀 욕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네. 그나마 지금 지지율도 이게 배우 하정우 씨 때문에 좀 그렇죠. 찍어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AI 수석됐을 때 이름이 하정우 아니었으면 그렇게 뉴스에도 크게 안 나. 네.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냥 외운 거지 우리가. 이름이 뭐 이름은 하동훈이다. 그러면 뉴스에도 안 나와. 별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또 이 손 터는 것도 터는 건데 교수님 우리가 악수할 때 눈 네. 마주치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 그렇죠. 사람과 어떤 교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네. 보여주는 건데 하정우 수석 보시면요. 네. 그 악수가 끝나기도 전에 일단 다른 데 봅니다. 아. 허공을 봐요. 그러니까 공기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예전에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지신 바이든 예. 대통령이 네. 그 노르고 악수를 해갖고 한번 노르고 악수. 그랬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기분 나쁠 때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경우들도 있죠. 아, 근데 바이든 그때 그분은 네.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요. 아이고,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눈을 보지 않는구나. 네, 이게 뭐 사퇴하고 구포시장 간 첫날부터 네. 벌써부터 이렇게 인성 논란. 그리고 저는 이게 해명도 너무 웃겨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저려서 그랬대요. 손이 저려서. 근데 기자들 악수할 때는 손 안 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자 손은 금손 뭐 이런 건가? 네, 참 이게 우리 구포시장 5일장이잖아요. 네. 구포시장에서 저렇게 자리 지키면서 정말 늘 이렇게 사실 다 가족 건사하고 생계 네.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나와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네. 손 거칠거칠 하시겠죠. 당연히 굳은 살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그런 세월의 무게, 어떤 그런 이제 그 노동의 무게, 뭐 장사의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털어내야 될 뭔지 무슨 뭐 병균 취급하는 이런 후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누군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되겠다는 건지 너무 당혹스럽고 좀 그래서 아니 이게 하정우 그 후보 보고 한동훈 보다 보니까 네. 우리 후보들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이영풍 기자님이 되면은 더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유, 왜냐하면 한동훈의 비리를 너무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어. 아하. 유튜브로 수없이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아마 멘탈 나갈 걸요. 이영풍 기자님 되면은. 아마 이미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잘하지만 한동훈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 않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은 어차피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에 네. 대해서는 가열차게 비판하고 낙선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선거운동에 예. 우리 당 뭐 최고위원 같은 놈들이 가서 한동훈 들러리 서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진짜 제명해야죠. 바로 제명해야 되는 거죠. 예, 즉각 제명 사유입니다. 즉각 제명 사유. 전시 군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뭐 설명할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여튼 얼빠진 애들은 없겠지 설마? 이번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뭐 우리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냥 한동훈이 공천해줬다고 생각하는 그 몇몇 비례대표 같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서울시당 공천을 그렇게 말아먹어놓고 지금 뭐 부산으로 바캉스를 간 건지 SNS 사진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네. 근데 어떻게 이은혜 변호인을 그렇게 공천을 했을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충격적이에요. 근데 굳이 그걸 지도부가 반려를 했는데도 네. 또 재의결을 했어요, 서울시당에서. 그러니까 아니 선거할 때 이렇게 선거는 간단한 그 한 구절로 예.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은혜 변호인이다 이러면 거의 선거운동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지. 네. 이은혜가 누군지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 무서운 사람을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은 물론 변호인이 필요하지. 그런 그죠. 나쁜 놈도 하지만 직업적으로는 그죠. 정치를 하려 그러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니 조두순 변호인이다. 그럼 뭐 정치할 수 있겠어요? 듣자마자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조카. 그 조카 살인 그 있잖아요. 그 육촌 조카. 회칼로 난자한 사건 아우. 지금 너무 끔찍해요. 그 가족들이 예. 이거를 이재명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소송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네. 사람이. 우리가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예. 그것도 이제 성남 조폭 아들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또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 얼마나 규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라더니 결국에는 범죄 피해자 끔찍한 이거 뭐야 교제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어떤 폭력의 피해자들, 이런 살인죄 피해자들,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네. 게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도 그럼 역지사지로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면은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조심해요. 일단 서울시당이 굳이 지도부가 반려를 했는데 제 네. 의결을 했고요. 이건 팩트고요. 제 의결하면서 뭐라 그랬냐? 아니 국선 변호사가 변호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임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선거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그 사람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너무 훌륭한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력이 있다. 네. 뭐 노벨상을 몇 번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아니라면 하면 네. 안 되는 거지. 그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국갑에 아무튼 이제 또 우리 국민의힘에는 활기가 돌고 한동훈과 하정우 이제 두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떴다방 듀오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국갑이랑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네. 떴다방 정치하는 이 떴다방 듀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이상한 사건들 불러일으키면서 욕만 먹고 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정우랑 예. 한동훈이 단일화 시도를 하다가 좀 결렬되면 좋겠네요, 그냥. 민주당이랑 단일화권 민주당이랑 해야지. 국민의힘에 누가 한동훈 좋아한다고, 그죠? 아니, 그렇죠. 민주당이랑 해야죠. 그렇죠. 우리랑 하지 말고요. 하정우랑 하세요. 네, 그렇죠. 하정우랑 한동훈 단일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감사하고요. 자, 우리 한 2, 3분 정도 더 얘기,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볼게요. 네. 그 3차 특검을 지금 또 하겠다고 하는데, 네. 예, 그게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맨날 뭐 네. 이상한 얘기 하니까. 그 이재명에 대한 수사 사건들 있잖아요. 네. 대장동 사건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그 특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검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을 합니다. 범죄자가 판사 선택하고 범죄자가 검사 결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네. 위해서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서영교가 그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 국회에서 그렇게 서영교가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드러난 건 새로 뭐 드러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작 기소라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 공소 취소를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 야, 이제 이 나라가 예. 어떤 나라입니까? 아,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네. 나라는 어쨌든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인데 사법부 판결이 다 나온 사건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이걸 조작이라고 우기고 조작이라고 우긴다면 진짜 그 조작 증거를 가지고 재심을 요구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긴 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이걸 마무리한다. 이건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은 우리가 네. 이제 드디어 베네수엘라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아유. 그게 진짜 그 결정적 사건이죠 이게. 네, 우리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진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있는 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네. 법치에 지금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네 맘대로 대법관 뽑아가지고 재심할 때 그냥 무조건 조작이라고 그렇죠. 그런 절차라도 하는 게 네. 그게 양심이 있는 거지 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국회가 조작이라고 그러고 특검이 이걸 갖다 없애버려. 조작 기소. 이거 진짜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좋아라고 좌파들 박수치는 좌파들 다 니네한테 돌아온다. 니네들 진짜. 네. 우리나라 진짜 수도는 이제부터 카라카스예요. 딱 중국 공산당 베네수엘라 수도가 같아요. 카라카스거든. 네. 아, 카라카스. 네.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음.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이 레드팀 반열에 오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오죽하면 미국이 대놓고 그렇죠. 좌파 정부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상황까지 왔고요. 네, 우리가 어쨌건 이 얘기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알림 하나 드릴게요. 자, 내일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장도혁 대표도 직접 가신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지도부들도 총출동해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승리를 위해서 네. 이 개소식에 결의대회를 네.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리에 한동훈 그 또 팬클럽들이 와서 좀 분탕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첩보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걔네들 지금 낙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분탕질밖에. 아니 무슨 뭐 북갑에도 이상한 사무실 구해가지고 선관위에 그러니까. 경고 먹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어쨌거나 박형준 시장은 스탠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도부랑 같이 간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 이게 뭔가 지도부랑 밥먹하는 그런 어떤 다른 일부 지역과 다르게 네. 지도부와 함께 간다. 라는 방향이 명확한데 내일 11시 이제 부산 진구 중앙대로 766 동합빌딩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또 장덕 대표 그리고 박형준 시장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 드렸고 우리 교수님 마지막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서울시장 후보도 좀 우리가 네. 박현준 후보처럼 저렇게 좀 반성하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요. 각성하고 당 지도부 따르겠다고 좀 하면 좋겠는데 참 쉽지가 않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구구단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팬클럽 한 팬클럽 무섭다고 한 가닥인가요? 무섭다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떤 조사를 봐도 적어도 우리 지지층 내에서의 지지율은 늘 과반 넘거든요. 70% 육박하는 결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장 대표 지지하는 우리 70% 가까운 당원 지지자들은 안 무섭고
한동훈 팬클럽은 무섭다. 대체 전 이 약간 산수의 근거가 진짜 일단 뭔지 궁금하고 아니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 한다고 조선일보가 그 사람들 이기라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한동훈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뭐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베이비돌을 원하겠죠. 장 대표는 말 안 들으니까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순수한으로 저는 사실 뭐 조중동 잘 몰라요. 제 나이대에서는 뭐 이제 네. 신문 구독을 하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우리 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배운 정도로 스터디한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건데 네. 제가 그냥 아주 가치 중립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 이미 특정 언론들은 관찰자 언론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선거 이기라고 지금 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선거 이기면은 장독 대표가 공 가져갈까봐 지금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네. 사설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거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보수 진영에 영향력 행사하고 싶은데 네. 자기들 좀 베이비돌이 좀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았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불만인 것 같다라고 근데- 하는 게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예요. 전 조중동 맞아요. 잘 모릅니다. 이권도 없고. 장 대표가 말을 잘안 그러니까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기득권 깨려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인데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자칭 소장파들도 다 그 양지 바른 곳의 초재선들 한 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코미디 상황이 우리 당에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언론 지형이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럼요.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실. 조선일보 사설을 누가 봅니까? 저도 안 봐요. 저도 전 국민의 한 1,000명은 볼까요? 안 볼 것 같은데 이제 그 1,000명 보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동아리라 그래야 될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조선일보 칼럼 쓰면 네. 댓글이 20개 달려요. 20개. 아무도 안 봐. 아, 예전에 2021년, 2022년 그때는 막 1000개씩 달렸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언론들도 좀 각성을 하셔야 돼요. 네, 뭐 저 그렇죠. 같은 사람 이런 얘기한다고 불쾌해하실 게 아니라 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객관적으로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언론 기능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국민들과 기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백내 첫날 매스컴에 내보내봤자 그렇죠. 비호감이 노출되면은 비호감도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나요? 옛날에는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할 예. 정도로 힘이 셌는데 지금은 한동훈 정도로 국회의원 만드는 것도 조선일보 못 한다니까요. 지금은 안타까워요. 힘이 많이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레거시 미디어가. 좀 같이 몰락하는 게 아닌가 예. 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 드려봤고요. 앞으로 잘하는 네. 시행가 뭐 그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언론이 언론답게 관찰자로서 또 이제 그 삼자로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하지.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스트레이트 뉴스는 아직도 많이 봐요. 조선일보. 헤드라인 잘 잡잖아. 근데 잘 쓰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사설에서 선을 넘는 무슨 뭐 거름이 되라느니 뭐 그러니까. 장동혁 잘 될까봐 보수 찍기 싫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당당하게 하니까 진짜. 이건 진짜 선 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드렸습니다. 자, 오늘 멸콩 TV 오늘도 3,000분 넘게 아까 3,400분까지 보셨는데 네. 저 시간대 바꾼 걸 아직 많이 모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5시 반 때 할 때보다는 조금 이제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제 많이 좀 홍보를 더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3시 방송 앞으로 고정으로 이어갈 테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네.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우리 멸콩 TV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도 다음 주에 네. 또 금요일 그때로 인사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근로자의 날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